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보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 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요 과정 진도별 모의고사 과정이 좀 가장 빡신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도 우리 상법 한 주제 정도 여러분하고 또 되새김질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특수계약으로서 이제 계약 중에서 지난번에는 상호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 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익명조합과 합자조합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이걸 조금 개관을 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2시간에 걸쳐서 좀 해보겠습니다. 두 타임에 걸쳐서. 민법상 조합하고 그리고 상법에 있는 익명조합을 비교하는 문제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고 있어요. 이게 세 개의 조합을 다 비교하고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뭐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업 형태로서 굉장히 중요한 예,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가보겠습니다. 익명조합은 어떤 거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이런 거면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익명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자를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말하죠. 익명조합은 일단 민법상 조합하고 다른 점은 민법상 조합은 이름을 다 실명으로 밝힌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요. 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일단 투자자다. 이 투자자 익명조합원은 상인이든 비상인이든 상관없어요.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일단 자본시장에 자본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역할을 이제 익명조합이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익명조합은 조합 형태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 운영자를 영업자라고 합니다. 이 영업자는 반드시 상인해야 돼요. 그렇죠. 영업하는 자이기 때문에 상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커피라고 합시다. 영업자를. 그래서 갑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익명조합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여러분도 익명조합에 가입하거나 투자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스타커피, 커피의 전문가다. 그래서 내가 커피 영업을 너무 잘해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다. 돈 좀 투자해줘라. 라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을 때 이게 익명조합인 것이죠. 알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출자를 하게 되고요. 이 영업자는 내가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가 분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익을 분배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익 분배는 반드시 영업에 이익이 났을 때 주는 거예요. 이익이 없으면 안 줘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하고 거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주제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익명조합원하고 영업자 관계가 문제될 수 있겠죠. 대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일단 출자 의무는 익명조합은 있겠고,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출자한 돈은요, 전부 누구에게 갑니까? 영업자의 소유로 돼버립니다. 법이 인정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이 출자한 금액을 다른 데 사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수행은 반드시 영업자만 하게 돼 있고 익명조합원은 영업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손익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익분배입니다. 이익분배를 해야 되죠. 다시 말해 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부관계 종료는 일반적인 종료와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관계 대외적 효력이죠. 대외적 효력은 영업자만이 책임집니다. 영업자만이 무한 책임을 지고 소송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익명조합원의 지위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익명조합원은 출자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업무집행 대표행위 전혀 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럼 익명조합원 거치 3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권리 의무 관계 전혀 없어요. 없어요. 단지 우리 조문상 살펴본다면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에게 그래 내 명의를 사용해라. 내 상호를 사용해도 돼. 라고 만약에 명의를 빌려줬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제3자의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겠습니다. 되죠? 요게 이제 익명조합의 기본적인 어떤 개관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몰랐던 학생들은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합자조합은 뭐냐? 합자조합은 여러분 합자회사 배우셨나요? 합자회사의 다른 형태입니다. 합자회사는 법인 형태로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이 합자조합은 계약 형태로 기업 형태가 되는 것인데 합자회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경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자조합의 형태의 기업 형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다시 말해 합자조합에서는요. 어, 유한책임 조합원이 있는데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데 이 유한책임 사원에게 어떠한 경우도 영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 정해진 룰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것 반면에 합자조합은 합자 회사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예, 부드럽게 할 수 있죠. 따시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기업 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진 것이죠. 어쨌거나 주유소를 한번 생각하면 좋습니다. 주유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싶은 을이 있었는데 을이 자기는 이 주유소를 하면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에게 야 너도 같이 좀 하자 내 혼자 좀 하긴 좀 하니까 했더니 형이 나는 사실은 겁이 나서 에, 모든 책임질 수는 없다. 그 대신 내가 야, 너 친구가 하니까 내 1억만 출처할게. 그리고 만약에 주유소가 잘못되더라도 난 1억 까먹고 그만이야. 라고 하는 소심한 병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을과 병은 무한 책임 조합원, 유한 책임 조합으로 나누어져서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합자 조합입니다. 근데 이제 무한 책임 조합원은 당연히 무한히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역할이 크겠죠. 유한 책임 조합원은 역할이 작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해서 갑 자동차, 고객 자동차들 주유소에 하러 올 때 그럼 여기서 운영을 누가 하느냐? 합자회사에 거의 똑같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무한 책임 조합원이 다 업무 집행을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합자 회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계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관계를 정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합자 회사와 다르게 합자 회사는 법으로 아예 못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요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서 유능하다면 유한 책임 사원 너도 업무 집행할 수 있어 라고 자기네끼리 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합자에서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강행 중이에요. 알겠죠?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합자조합이 만들었다는 걸 취지를 알아두시고 합자조합 설립이죠. 근데 합자조합은요. 합자회사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설립 과정에서 계약을 할 거냐 법인 형태로 할 거냐의 차이점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 조합계약서라는 걸 작성하도록 법에 규정해 놨는데 사실 합자회사의 정관과 유사합니다. 법정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합자에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설립 등기 하지만 이거 조합 형태고 계약인데 왜 등기를 하느냐? 이 등기는 설립 등기는 사후에 하는 등기로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역할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 법인의 설립 등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창설적 효력의 설립 등기가 아니고 설립한 다음에 회사가 설립한 다음에 대외적으로 공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립 등기 하는 거다. 이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 효력은 출자, 손익분배, 업무집행, 경업피지음 이런 것도 쭉 다 있습니다. 알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입 탈퇴 예산도 일반 조합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조합하고 외부적 효력은 당연히 무한책임 조합원은 연대이고 무한히 책임지는 거죠. 그리고 직접 책임이에요. 유한책임 조합은 연대, 유한 책임, 직접 책임이에요. 알겠죠? 이 직접 책임이라는 것은
제3자 채권자가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알아두시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벌써 10분이 지나갔어요. 참 10분, 15분 스터디가 이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한 문제 풀고 여러분 넘어가는데 그래도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드리죠. 보겠습니다. 기억번. 2인으로 구성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자신의 불법 행위에 서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조합 관계가 종료되어서 조합 재산을 이제 탈퇴하는 거니까 분배라는 청산 절차만 남게 되었어요. 이럴 때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의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액 중에서 자신의 출자 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것 형식으로 조합관계 종료로 인한 자녀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민법상 판례인데 여기 함께 나온 거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한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민법과도 관련되는 것이니까요. 자,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 위반해서 조합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탈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탈퇴하다 보니까 조합 관계마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돼서 이제 조합이 깨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깨지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자녀 업무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 재산의 분배라는 청산 절차만 남게 된 경우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달려져 있어요. 판례가 할 때. 이럴 때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중에서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 관계의 종료로 인한 자녀재산 분배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있다는 거 판례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영업자의 상호 중에 사용하도록 명의되어 한 거네요. 또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걸 허락한 때는 그 사용 전에 발생한 영업자의 채무에 대해서도 영업자와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다. 틀렸어요. 아무리 이 명의대여자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명의대여를 하기 전에 발생한 영업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법조문에 가보면 허락할 때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해서 배상 책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익명조합원의 지위는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고 대외적 책임은 영업자의 책임이라 했죠. 제3자에게 조합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명의대여를 했을 때 명의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해서 영업자와 명의대여자는 연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디귿법은 이제 합자조합입니다. 합자조합에서 둘 이상의 업무 집행 조합이 있는 경우에 조합계획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다른 업무 집행 조합원의 이의가 있다 이거죠. 이거 민법상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그 행위를 반드시 중지하고 업무 집행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예, 알겠죠? 이거 민법상 조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합자조합에서 업무 집행 어떻게 한다고요? 업무 집행조합 원칙은 무한책임 조합원이 맞아요. 다시 말해 규정이 없으면 무한책임 조합원이 어떻게 한다고요? 각자가 업무 집행을 합니다. 근데 유한책임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 집행권이 없어요. 근데 계약으로 업무 집행권이 부여될 수 있어요. 요게 합자회사와 다른 점이에요. 알겠죠? 합자회사와 다른 점입니다. 합자회사와 대표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여러 명의 업무 집행 조합원이 있다면 그 계약에 따르면 되고요. 만약에 조합 계약이 없다면 다른 업무 집행 조합원이 만약에 이의를 했다. 행위 중지하고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알겠죠? 이것도 이렇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리얼번 가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거는
이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익명조합의 약정을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피라미드, 금융 사기가 많을 때 있죠. 야, 돈 좀 출자해. 내가 운영을 뭐 영업을 하는데 영업에 이익이 안 나더라도 무조건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줄게. 이거는 뭐죠? 익명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거죠. 익명조합은 반드시 영업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으로 분배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본질적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익명조합이 아닌 것이 정기적으로 주겠다는 거죠. 알겠죠?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명조합의 필수 요건이 이익의 분배인데 영업으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거든요. 이게 본질 요소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 이익에 관계없이 지급을 보증한다. 익명조합의 본질에 반하고 이건 이익 분배 원칙에 반하는 거죠. 틀린 겁니다.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이익 분배 안 된다. 요거 하나 익명조합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 본질적인 내용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음은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을 구성한 후 공동으로 매수함으로써 조합 재산이 된 부동산을 조합은 합의로 보통 등기하거든요. 등기하지 않고 조합은 한 명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것은 맞죠? 그런데 유효합니까? 아니죠. 부실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무효가 된다는 거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